분할은, 한글은 알잖아, 그지? 분할은 쪼개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개의 조로 쪼갰어. 그럼 이제 분배는 뭐야?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만약에 9명이 있었는데, 얘네를 3명, 3명, 3명씩 3조로 쪼갰어. 자, 여기까지가 분할이지. 그래서 식이 9C3, 6C3, 3C3 한 다음에 똑같은 거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겹치는 만큼 나눠주지. 그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지. 9명을 3명, 3명, 3명 조로 쪼갠 다음에 얘네들을 뭐 3개의 방으로 숙소를 마련한다. 그래서 뭐 A, B, C 3개의 방으로 집어넣을 거야. 숙소로. 그러면 그때는 봐봐, 생각해봐. 자, 조가 1조, 2조, 3조가 있다 쳐. 자, 원래는 이 조에 이름이 없다라고 친다면 얘네들은 구분이 안 되니까 3팩으로 나누게 되잖아. 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나누는 거잖아. 근데 이 조가 A방으로 들어가는 조와 B방으로 들어가는 조와 C방으로 들어가는 조가 생기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조의 구분이 생기지. 그러니까 자, 소문자로 할게. A, B, C, D, E, F, G, H, I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셋, 이렇게 셋, 이렇게 셋.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막 순서를 뒤바꿔도 그게 그거잖아. 그거 3팩으로 나눈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얘네들은 A방, 얘네들은 B, 얘네들은 C로 보내는 거랑 얘네가 B, 얘네가 A, 얘네가 C로 보내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지? 펑이 다른데.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 세 조로 나눈 다음에 그 세 개의 조를 다시 얘네들로 나열해야겠지. 이해됐어? 다시 또 구분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뒤에 다시 3팩을 곱하게 돼. 세 개의, 단순하게 생각해. 세 개의 조를 세 개의 방에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분배야. 그러면 얼핏 보면 야 그럼 이거나 저거나 이거 상쇄되는 거니까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겠지. 왜? 이럴 수 있잖아. 자, 10명이 있는데 셋, 둘로 나눴어. 그렇게 한 다음에 4개의 방에 나열하겠대. 집어넣겠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10C3, 7C3, 4C2, 2C에다가 뭐해?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지. 여기까지가 분할. 근데 분배는 뭐야? 4팩이지. 4개의 조를 4개의 방에 나열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쇄가 됐지만 여기서는 상쇄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써야 돼. 이게 맞아. 저건 운이 좋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분배는 사실 별거 없어. 그걸 크게 봐서 여기까지가 그냥 결과물이야. 아, 3명, 3명, 2개의 조가 있고 2명, 2명, 2개의 조가 있구나. 4개의 조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그 4개의 조를 4개의 방에 나열해야 되니까 4패. 그냥 순열. 단순 순열. 이게 분배. 오케이? 그래서 분할, 분배. 분할은 뜻이 똑같은 경우만큼 더 센 거니까 그만큼 겹치는 것만큼 나누자라는 거고, 분배는 그렇게 한 거를 끝났어. 마침표 끝난 거야. 그거를 다시 나열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러니까 뭐 방에다가 뭐 숙소를 배정한다. 아니면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세, 둘로 조로 나눠서 뭐 소풍을 간다. 이렇게 조를 짜서 어디는 어디로 가고 어디는 어디로 가고 4개의 장소가 있을 때 4개의 장소로 각각의 조를 보내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가는 거지. 왜냐면 이 조가 A로 갈 때가 있고 B로 갈 때가 있고 C로 갈 때가 있고 D로 갈 때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4개의 조가 1로 가는 가지수는 따로 세야 되거든. 순열로. 오케이? 요게 분배. 그렇다는 거야. 어디 보자. 그러면 분할과 분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요 엘리베이터거든? 132번 보자.
자, 5층짜리 건물에 1층에서 5층까지 5명이 탔어. 이때 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각 층에서 한 명, 한 명, 2명이 내려야 된대. 이렇게 내리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 5명을 한 명, 한 명, 한 명, 2명으로 나눠야겠지. 일단 어디서 내릴지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어디로 갈지, 소풍을 어디로 갈지, 뭐 어느 방에 들어갈지 이건 나중 얘기야. 알겠지? 일단 5명을 어디선가 내리겠지. 그건 나중 얘기고. 아이고. 한 명, 한 명, 2명으로 일단 나누자. 나눴지? 자, 근데 까먹으면 안 된다고. 여기 뭐 곱해야 돼? 지금 1112니까 300분의 1로 나눠야지. 300분의 1을 곱해야지. 그지? 자, 나눴어. 그래서 한 명, 한 명, 한 명, 2명 이렇게 조로 나뉘었지. 그러면 요 4개의 조가 2층, 3층, 4층, 5층 4개지. 4개 층에다가 내릴 사람 내리면 되는 거지. 뒤에 뭐 곱해? 400. 이해됐니?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지금 이거는 조가 4개인데 내릴 층수도 4개잖아. 1층에서부터 5층까지니까 2, 3, 4, 5잖아. 그러니까 그냥 400으로 했잖아. 그럼 만약에 이게 10층 건물이야. 그럼 뒤에 뭐 곱해야 돼? 10층 건물이면 내릴 수 있는 칸이 몇 층 있어? 2, 3, 4, 5, 6, 7, 8, 9, 10. 9개 층 있잖아. 여기 뒤에 뭐 곱해야 돼? 10층짜리 건물이라면. 굽히서지. 9개 층 중에 4개를 나열하는 거잖아. 그리고 C가 아닌 P인 이유는 만약에 예를 들어 2층에서 얘가 내릴 때랑 얘가 내릴 때랑 같다? 다르잖아. 오케이? 이해됐니? 요게 분할하고 분배까지 분배까지 한 거. 그래서 132번이나 134, 135 다 비슷해. 그리고 그러니까 헷갈리면 비율을 하면 편해. 그러니까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36번 같은 거지. 136번 답 찾아보자, 얘들아. 정답 3번 나오니?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으로 대진표를 보자. 142번부터 있는 게 대진표인데, 자, 일단 이 대진표를 짜는 거에서 일단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건 자, 가장 쉬운 거부터 해보자. 자, 요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에서 A라는 팀이 A랑 B랑 할 거야, 만약에. 그때 요렇게 오는 거랑 요렇게 오는 거랑 요렇게 오는 거나 요렇게 오는 거 전부 다 똑같은 거야. 그게 그거라고. 왜? A와 B가 하는 건 똑같으니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니 저쪽에 있니 A와 B의 순서가 바뀌니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다 똑같은 경우야. 오케이? 됐어? 이걸 기본으로 깔고 자, 쉬운 예로 먼저 해보자. 자, 요런 대진표가 있다 치자. 얘들아,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착각하면 안 돼. 얘들아, 너희가 어떤 팀이라고 생각해봐.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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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는 건 똑같은 거지. 근데 여기 둘은 다르지. 다르지? 당연히 다르지. 야, 누가 봐도 여기가 좋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쪼개야 돼. 그러니까 큰 틀에서 작은 틀로 점점 좁혀가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대진표는 크게 봤을 때 일단 여기에 올 4팀과 여기에 올 2팀이 다른 거지. 이해됐어? 일단 이렇게 쪼개야 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요렇게 쪼개는 게 6개 중에 4개, 2개 중에 2개 요렇게 쪼개게 되지. 이해됐니? 자, 2팩으로 나눌 필요 없지? 4개야 2개니까 이건 분간 되잖아. 그지?
다음 이제 요 4개의 팀을 보자. 이 4개 팀을 어떻게 또 쪼개야 돼? 2개, 2개로 쪼개야 되지. 그래서 추가로 4개 중에 2개와 2개 중에 2개로 쪼개야 돼. 근데 뭐다? 얘네 둘은 분간이 없지. 동등하잖아. 이 두 쪽은. 그러니까 분할을 해줘야 돼. 이해됐어? A, B, C, D랑 C, D, A, B랑 똑같으니까. 됐지? 똑같았어? 이게 대진표야. 더 이상 쪼갤 거 없잖아. 이젠 더 이상 쪼갤 게 없잖아. 요게 대진표야. 이해돼? 큰 틀에서부터 점점 작은 틀. 지금 6개를 전체 크게 봤을 때 이렇게 4개, 2개로 쪼개면 되겠구나. 첫 번째가 됐고. 그렇게 해서 쪼갠 애들 중에서 또 이렇게 쪼개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한 애로 가보자. 자, 142번 한번 해볼게. 142번 보자. 대진표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 자, 얘는 9개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대진표지 지금. 자, 일단 어떻게 쪼개야 돼? 첫 번째는 몇 개랑 몇 개로 쪼개야 돼? 4개, 5개. 4개, 5개. 크게 봤을 때 4개, 5개로 먼저 쪼개야지,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9개를 4개와 5개로 쪼갰어. 자, 여긴 뒤에 분할할 이유 없고. 자, 다음. 이제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먼저 하면 돼. 아무 데나 어차피 다 곱하기 연결되니까. 자, 이쪽 먼저 쪼개주자. 자, 이쪽을 쪼개는 방법은 이렇게 쪼개면 끝나지. 그래서 뒤에 4C, 2C가 붙고 얘네들은 그게 그거니까 2팩으로 나눌 거야. 분할했어. 됐지? 자, 다음. 이제 오른쪽을 보자. 얘 어떻게 쪼개야 돼? 둘, 셋으로 쪼개야 되지. 5개를 2개와 3개로 쪼개자. 자, 얘도 분할할 필요 없다. 그지? 다른 조니까. 자, 다음. 마지막. 보이지? 이렇게 쪼개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3C, 1C. 이렇게 쪼개겠다. 이해됐어? 이게 대진표야. 그래서 계산하면 진짜 답 나오나 해보자. 자, 얘네들은 계산할 이유가 없고요. 자, 요거 쓰면 9, 8, 7, 6을 4, 3, 2로 나누고 그러면 어디 보자. 8 날라가고 여기 3 42에 3 곱하니까 126. 다음 여기는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긴 3 나왔네. 자, 그래서 126 곱하기 3까지 됐고, 다음 여기는 곱하기 10, 다음 여기는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다. 됐니?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9니까 11,340. 정답 3번. 요게 대진표자는 가지수야. 어때? 할 수 있겠니? 어디 보자. 자, 2차 방정식의 개수를 잘못 보고 푼 문제는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라면 뭐야? 지금 이 문제로 따지면 B 또는 C를 잘못 보고 푼 문제가 일반적이지, 그지? 그래서 그때는 뭐 B를 잘못 보고 풀었으면 두근의 곱을 쓰면 되고 C를 잘못 보고 풀었으면 두근의 합을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에서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A를 잘못 보고 2차 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을 때거든? 그럼 이건 어떻게 풀면 좋냐면 자, 지금 남자애를 보면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답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루트 6i가 한근으로 나왔대. 그러면 지금 A, B, C가 실수를 했으니까 다른 한근은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얘가 잘못 보고 잘못 구한 이 두 근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잘못 봤는지를 보자는 거야, 식을. 그래서 이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새로 세우자고. 오케이? 자, 그럼 새로 세우면 이 둘의 합은 마이너스 2고, 곱은, 이거 곱해보면 2분의 5 나오거든?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떻게든 잘못 봤을 거야, 그지? 그 잘못 본 식이 있을 때 그 잘못 본 식에서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2 나왔다는 소리지. 두 분의 합이니까. 다음은 잘못 보고 본 식의 a분의 c가 2분의 5 나왔다는 소리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건질 수 있냐면 개수가 정확히 몇인지는 몰라도 그 개수 간의 비율은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즉 얘를 정리해주면 b는 2a고 이거 정리해주면 c는 2분의 5a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a를 잘못 봤어. 잘못 봤는데 그 잘못 본 걸로 보니까 나머지 개수들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여길 수 있다고. 물론 지금 여기서 A는 믿을 수 없는 애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A는 잘못 봤다며. A는 믿을 수 없는데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의 비율 이거는 맞잖아. 그래야 답이 이렇게 나오지. 이 얘기야. 됐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는 맞을 수 있어? A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A가 몇인지는 몰라도 여튼간에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의 비율은 맞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얘기야. 자, 다음 여자 해보자. C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i가 나왔대.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i라는 거고 얘도 똑같이 합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4고 곱을 구해주면 10이 나오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비율로 보자. 그럼 얘는 a분의 b에 마이너스 붙인 게 마이너스 4라는 거고 a분의 c가 10이라는 소리지. 그럼 얘도 뭔가 c를 잘못 보고 풀었는데 이걸로 식을 세우자면 얘는 ax제곱 플러스 4a 아이고 미안 하나 건너뛰었구나. 자 여기서 b는 4a라는 거고 c는 10a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 입장에서 식을 어떻게 봤냐라고 생각해보니까 얘는 a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10a는 0으로 본 거지. 이렇게 봤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지. 이 얘기야. 근데 얘는 믿을 수가 없고 여기서 얘는 믿을 수 없지. 잘못 봤으니까. 그러면 얘와 얘에서 양쪽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얘는 얘네 둘이고 얘는 얘네 둘이잖아. 그러면 얘네 둘을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공통인 게 누구야? x의 개수지. 그러니까 x의 개수를 어차피 등식이잖아. 둘 다. 그러니까 x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야. 두 개를 합칠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치면 돼? 얘한테 2 곱하면 되지. 그럼 얘한테 2 곱하면 2ax제곱 4ax 플러스 5a지. 그래 여전히 얘는 못 믿어. 하지만 얘는 믿지. 오케이? 그리고 얘도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연결이 되지. 왜? 믿을 수 있는 두 개가 똑같이 생겼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두 식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이 원래식은 a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5a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믿을 수 있는 것들을 합친 거야. 합칠 때 막 합치는 게 아니라 두 식에서 믿을 수 있는, 공통으로 믿을 수 있는 게 x의 개수이기 때문에 x의 개수를 똑같이 통일시킨 다음에 이제 다 합쳐져 주는 거지. 여전히 a는 몇인지 몰라. 하지만 몰라도 되지. 왜? 등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2차 방정식은 얘가 됐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요게 이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푼 방정식 풀이법.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건 두 근의 세제곱의 합이니까 뭐 그냥 하면 되지. 답은. 그러니까 요것도 어려운 건 맞는데 뭐 이해 안 될 건 없지. 그지? 괜찮지? 그러니까 이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면 두 근의 합과 곱을 둘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좀 난감하단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그냥 잘못 보고 푼 답으로 식을 만들어서 그 식을 믿을 수는 없지만 얘네 세 개의 개수와 상수항 간의 비율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비율을 이용하자는 거야. 또 다음 질문. 일단 2차 함수나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일단 했어요. 안 나오니까 일단은. 자, 물어보자. EBI가 허수야? 어떻게 생각해? EBI가 허수일까 아닐까? 자, 그럼 나 다른 걸로 물어볼게. A 플러스 BI는 허수야? 왜? A 플러스 BI는 허수가 아니야? A 플러스 BI는 허수야 아니야? 허수야? 어떤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여기서 A가 0일 때 B가 0일 때 이렇게 나눠서 막 여러 가지 나오지 않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아? 이게 허수야? EBI가 허수야? 모르지. B가 0이 아니면 허수지. 근데 B가 0이면 실수지. 그래서 또 9번은 일단 봐봐. 생각을 해봐.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처럼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곱셈 공식 변형을 했을 때 그래. 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A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까지는 구할 수 있지. 근데 2025제곱은 선 넘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구해? 그 말은 뭐야? 이건 곱셈 공식 변형 문제로 풀라는 게 아니야. A와 B를 진짜 구하라는 얘기지. 첫 번째 식에서 A는 뭐다 또는 B는 뭐다라고 정리해서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면 A와 B를 구할 수 있지 않나? 그지? 낚는 문제야. 그래서 B로 정리를 했어. 그럼 B는 A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를 두 번째 식에다 넣으면 A제곱 플러스 B자리에 연했으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 계산 쓱 해보면 얘가 나와. 어디서 많이 봤지? 얘의 짝은 A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구나. 아, A의 세제곱은 1이네.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A로도 정리해보면 A는 B 마이너스 1이지. 집어넣으면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에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얘도 정리해주면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 나오고 얘도 어디서 많이 봤지? 얘 짝은 B 플러스 1 해서 B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B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이제 A의 2025제곱은 2025는 3의 배수지? 그러니까 A의 2025제곱은 1이고 다음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조심해야지. 2025를 3으로 나눠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해야 되고 홀수겠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2를 빼니까 정답 2. 됐어? 그 다음 페이지에서 12번에 3번, 13번에 2번
15번에 2번. 안 되는 거 있나? 15번? 나머지는 괜찮고? 오케이. 15번. 15번 이거 한 두어 번은 풀었는데. 선우 이거 어떻게 하는 문제야? 너 어디까지 했어? 오케이. 거기에서 막혔어? 문제를 풀다 보면 쓰이지.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있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일단 뭐야? 말했듯이 gx는 x로 시작하는 1차식이어야 돼. 원래는 마이너스 x도 가능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를 했으니까 gx는 x로 시작하는 1차식이다. 확정. 자, 그래서 대입하면 맞나? 자, 다음 이 gx를 얘한테 넣었더니 이렇게 된 거고 여따도 넣어볼 수 있지. 얘한테 넣으면 fx를 x 플러스 k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즉 f 마이너스 k는 0이다. 맞나? 요거 놓친 거지.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야지. x에다가 마이너스 k 대입해보면 인데 얘가 0이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은 0. k 세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은 0.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가모나 k가 0 또는 1인데 k가 0이면 f0은 0이 되지. 근데 f0은 0이 아니랬으니까 k는 1이다. 그럼 k가 1이니까 지금 fx에다 1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k 자리에다 1 집어넣어서 fx 완성시켜서 1 집어넣으면 정답. 됐지? 방금 푼 거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18번이 남았나? 거의 유사하지. 18번만 마무리 짓고 갑시다. 대간이 일단 fx 어떻게 생겼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식에 넣어서 gx를 구해야지. gx 구했어? gx는 3-k 곱하기 x 플러스 1. 그럼 그거를 이제 나식에다 다시 넣어야지. 그래서 k값 구하면 0.
그래서 gx는 3 곱하기 x 플러스야. 끝. 이거 풀었어? 예선은 어때? 어디까지 됐어 너? 지금 gx 생긴 것까지는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gx가 3-k의 x 플러스 1이고 이거를 나식에다 넣으면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을 3-k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k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여기다 x 자리에다 뭐 넣어야겠어? 어? x에다 넣어야지. x에 대한 식인데 k를 구해야 되는데 k에다 3 넣으면 안 되지. 마이너스 1 넣어야지.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여기 사라지고 k만 남겠다. 그래서 k를 구하니까 0 나오네. 그래서 gx가 3 곱하기 x 플러스 1이더라. 이해됨? 자, 여기까지 하고 각자 와야 되는 시간에 잘 오면 되고요. 예선은 이때 와서 어차피 딴 애들은 이때 2차원수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넌 이때 와서 조용히 그냥 내가 이것만 갖고 와. 얇은 거. 이거 갖고 와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만 쭉 풀어. 알겠지? 그리고 너희 둘 다 일요일 날은 같이 하니까 그때 하면 되고. 알겠지? 지금 우리 초록책은 더 이상 할 거 없잖아. 이번에 해오라는 것만 해오면. 그지? 이번에 해오는 게 2차 방정식까지였으니까. 그지? 그럼 그거에 대한 질문만 일요일 날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요거랑 기출문제 같은 거 좀 풀 거야.